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생을 배운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젊은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62세가 72세한테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 62세가 70대가 되어서 또 다른 60대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릴레이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62세였던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평범한 분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셨고 자식 둘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고 명절 때 한 번씩 보는 게 전부였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번 가봤어요. 몸이나 좀 움직이면 낫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최순희 씨였어요. 최순희 씨는 요가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동작도 정확하게 따라 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수업 끝나고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저도 처음엔 엄청 힘들었어요 하면서 웃으시는 분이었어요. 정숙 씨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어요. 최순희 씨는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오셨고 항상 웃으셨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 최순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서요. 그랬더니 최순희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60대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사는데 바빴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내 선택이구나. 재미없게 사는 것도 재미있게 사는 것도 전부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재미있게 사는 게 선택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최순희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60 넘어서 재미없는 건 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걸 찾지 않아서예요. 예전에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났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V나 보고 시간 때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몸도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쓰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자기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최순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요.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바꿔보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다른 거 하나 바꿔보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이정숙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뭐 잃을 것도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상쾌했고 밖에서 새소리도 들렸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 안이 밝아졌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순희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말씀드렸어요. 저 요즘 매일 아침 창문 열고 심호흡해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최순희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하나 더 해봐요.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든 좋아요. 유튜브로 웃긴 영상 보는 것도 좋고 옛날 사진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한테 전화해서 수다 떠는 것도 좋고요. 이정숙 씨는 그날부터 매일 오후에 유튜브를 켰어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서 봤어요. 심영래, 이경규가 나오는 그런 거요. 처음엔 좀 쑥스러웠어요. 혼자 TV 보고 웃는 게 좀 우스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 진짜 웃겨요. 깔깔 웃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분이 가벼워졌어요. 웃고 나니까 오후가 덜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요가 수업 끝나고 이정숙 씨는 최순희 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최순희 씨는 항상 잘 들어주셨고 또 조언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이정숙 씨가 물었어요. 최순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시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러셨어요? 최순희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나도 60대 초반에는 정말 우울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TV만 봤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았고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한 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80세였는데 너무 밝게 사시는 거예요. 노래도 제일 크게 부르시고 웃음소리도 제일 크고. 신기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70대 때는 우울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재미있는 걸 찾기 시작했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갔죠.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이제 나는 72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최순희 씨도 예전엔 자기처럼 힘들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밝게 산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최순희 씨가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나도 했는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쉬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하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최순희 씨가 알려준 걸 하나씩 실천했어요. 아침에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그 다음엔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배웠어요. 땡큐, 굿모닝 이런 거요. 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 다음엔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더라고요. 걷다 보면 동네에서 못 보던 게 보였어요. 어느 집 앞에 꽃이 폈고, 어느 골목에 고양이가 있고, 어느 가게가 새로 생겼고, 이런 걸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이정숙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은 뭘 하지?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하루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요.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이정숙 씨는 최순희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순희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짧아요. 재미있어요. 최순희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거 내 덕분이 아니에요. 이정숙 씨가 하신 거예요. 내가 말만 한 거지 실제로 행동한 건 이정숙 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이제 이정숙 씨도 다른 사람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나한테 배운 거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세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는 67세가 됐고 여전히 밝게 살고 있었어요. 요가도 계속하고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영어 단어도 듣고 이제는 스마트폰도 제법 잘 다루게 됐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요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눈에 띄었어요. 요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친구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따라줘서요. 이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정미선 씨가 조금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이 사람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이정숙 씨는 정미선 씨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미선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정숙 씨가 부드럽게 권해서 결국 함께 근처 카페에 갔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미선 씨의 개인 사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됐고, 자식 둘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 해요.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우울하다고 해요. 미선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옛날 자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천천히 말했어요. 미선 씨,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62세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정미선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이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72세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재미있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정미선 씨에게 자기가 배운 걸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아주 깊게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미선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미선 씨가 말했어요. 이정숙 씨, 제가 매일 아침 창문 열고 심호흡했어요. 신기하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숙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하나 더 해봐요. 하루에 한 번 웃으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숙 씨는 미선 씨에게 하나씩 알려줬어요.
웃을 일 만들기, 배울 거리 찾기, 산책하기, 비교하지 않기, 과정 즐기기,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로 여기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최순희 씨한테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정미선 씨는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이정숙 씨는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미선 씨도 할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미선 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둡지 않았어요. 웃는 횟수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어요. 이정숙 씨, 요즘 제가 유튜브로 요리 영상 봐요.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거 봤는데 따라 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정숙 씨, 요즘 저 매일 산책해요. 동네에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숙 씨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최순희 씨가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래서 나한테 알려준 거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제 70세가 됐어요. 최순희 씨는 80세가 되셨고요. 두 분은 여전히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 날 최순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이가 나이니까. 요가도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이정숙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어요. 80세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최순희 씨. 저한테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최순희 씨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고마워요. 정숙 씨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잘 나눠줘서.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야. 우리가 배운 걸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거. 이정숙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요가 수업에서 새로 오는 60대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요.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자신이 배운 걸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정숙 씨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미선 씨처럼 지금 막 변화를 시작하려는 중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정숙 씨가 최순희 씨한테 배워서 그걸 정미선 씨한테 전해준 그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웃으리를 일부러 만들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오후에 유튜브로 옛날 코미디를 봤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보다 보니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하루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정미선 씨는 손주 사진을 매일 한 장씩 봤어요.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때 참 귀여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웃을 기회는 일부러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입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게요. 이정숙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들었어요. 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었어요. 정미선 씨는 요리 영상을 봤어요. 프로 요리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게 신기했어요. 아,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배움이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셋째, 사람, 뉴스,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최순희 씨가 이정숙 씨한테 알려준 건데요. 뉴스 보다가 화나면 그냥 끄라는 거였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화내봤자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정미선 씨도 예전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정숙 씨가 말했어요.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리두기가 무관심은 아니에요. 그냥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 비교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예전에 친구가 여행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나는 왜 못 가지? 그런데 최순희 씨가 말했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좋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정숙 씨는 비교를 안 하게 됐어요. 대신 관찰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섯째, 결과보다 하는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정미선 씨는 요즘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요. 뜨개질을 잘하시냐고요? 아니요. 별로 못해요. 뜨개질 하면 실이 꼬이고 구멍도 생기고. 그런데 정미선 씨는 상관없대요. 나는 뜨개질하는 그 시간이 좋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이게 바로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은 달라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예요.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인식하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처음에 혼자 있는 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최순희 씨가 말했어요.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정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음악 듣고 책 읽고 창밖 보고. 그게 전부 자유였어요. 정미선 씨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좋대요.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일곱째,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기입니다. 최순희 씨가 이정숙 씨한테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이정숙 씨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스스로한테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게. 그런데 하다 보니 진짜 괜찮아지더래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정미선 씨도 요즘 자기한테 자주 말한대요. 나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 7가지가 바로 최순희 씨가 이정숙 씨한테 알려준 거고 이정숙 씨가 정미선 씨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건 마치 릴레이 같아요. 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예요. 우리가 배운 걸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것. 우리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나를 나누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뭐든 배우고 경험하고 쌓는 시간이에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가 쌓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경험도 나눠주고 지혜도 나눠주고 위로도 나눠주고.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의 의미예요. 이정숙 씨가 정미선 씨한테 해준 것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최순희 씨나 이정숙 씨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행동이에요.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세요? 우울해하는 이웃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다가가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최순희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더 재미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전반보다 훨씬 가볍고 만족스럽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